자, 이번 시간은 문단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모양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글자 모양도 중요하지만 문단 모양은 좀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단 모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모양 들어가면 이런 창이 뜨죠. 그죠? 단축키는 Alt T가 되겠습니다. Alt T. 예,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문단 모양은 자, 문단은 이미 선생님이 한번 정의를 해줬죠. 그죠? 문단은 우리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엔터와 엔터 사이에 글자들 이렇게 정의를 해줬죠. 그죠? 그러니까 엔터와 엔터 사이에 있으면 글자 한자여도 문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문단 모양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문단이거든요. 이 문단에 커서를 두고 여기에 문단 모양을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그 문단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글자 모양은 이렇게 블럭 잡은 것만, 예를 들면 이렇게 블럭을 잡았다면 지금 블럭 잡은 데만 글자가 모양이 적용이 돼요. 글자 모양이 예를 들어서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뭐 파란색으로 바꾸면 이 블럭 잡지 않은 데는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단 모양은 심지어 블럭을 잡지 않고 그냥 커서만 뒀어요. Alt T 눌러서 예를 들어 문단 모양 뭘 하나 바꿔볼까요? 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볼까요? 자, 문단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렇게 바뀌죠. 그죠? 커서만 뒀는데도 그죠? 만약에 두 개의 문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진짜 글자가 몇 개만 이렇게 겹쳐도 돼요. 하나씩만 진짜 마지막 점 하나, 또 이자 하나 이렇게만 겹쳐도 두 개의 문단이 뭐 오른쪽 정렬 해볼까요? 확 보이게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볼게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문단은 엔터와 엔터 사이의 글자들을 말하는 거고 이게 문단 모양의 단위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문단 모양의 첫 번째부터 보죠. 정렬 방식이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이라는 거예요. 양쪽 정렬은 말 그대로 기본 정렬이고요. 이 글자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나란히 보인다는 거예요. 나란히. 여기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나란히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나란히 끝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이렇게 나란히 정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양쪽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정렬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쪽은 나란히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여기는 나란히 되어 있죠. 여기는 그죠? 여기는 나란히 여기는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들쭉날쭉하죠. 그죠? 글자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러죠. 그죠? 이게 왼쪽 정렬이에요. 자, 이렇게 글자가 들쭉날쭉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레그드 되었다라는 말을 써요. 이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은 없는데 지금 왼쪽 정렬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이 들쭉날쭉해지죠. 그죠? 들쭉날쭉해진 상태를 레그드 됐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의 라인이 가지런하지 않고 들쭉날쭉 하는 상태를 우리는 레그드 됐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만약에 문단이 이렇게 여러 줄로 된 문단이 아니라면 뭐 예를 들면 요만한 문단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기다 카피해서 볼게요. 자, 요런 문단이라면 이 두 개의 문단이 각각 있을 때요. 요거는 양쪽 정렬이고 얘는 왼쪽 정렬일 때 서로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지금 문단 상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얘는 양쪽 정렬이고 밑에 거는 왼쪽 정렬이네요. 그죠? 근데 완전히 똑같아 보이죠? 한 줄짜리 문단인 경우에는 예, 우리가 양쪽 정렬을 하세요, 왼쪽 정렬을 하세요 시험 문제에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얘는 왼쪽 정렬인 게 확연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양쪽 정렬과 왼쪽 정렬인 게 확연히 눈에 보이는데 얘는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정렬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일반적인 문단에서는, 8자리 문단에서는 가운데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은 잘 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왼쪽 정렬이나 양쪽 정렬을 쓰는데, 뭐 거의 대부분 양쪽 정렬을 써서 정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배분 정렬이나 나눔 정렬은, 좀 이따가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문단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영어 문단을 좀 보겠습니다. 영어 문단인 경우에도, 자, 지금 양쪽 정렬이고요. 왼쪽 정렬, 뭐 가운데 정렬, 양쪽 정렬 똑같은데 영어 문단에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 문단에서 양쪽 정렬인 경우에, 자, 여기를 요만큼을 쌤이 목차에서 붙여놓습니다. 그 뒤에가 콘바인드라는 글자잖아요. 그죠? 한번 쳐볼게요. C. 자, C. 또 대문자로 나올까요? C, O, M. 그 다음 B, I, N, E, D. 자, 보세요. 지금 콤바인드의 글자가 8글자인데요. 알파벳이 8개인데 7개까지 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를 더 치니까 다음 줄로 넘어가죠. 그죠? 그렇게 자동으로 그 행의 끝까지 왔을 때 쓸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자동으로 넘기는 걸 뭐라고 부르죠? 자동으로 넘기는 거? 자동 개행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동 개행. 예, 행의 마지막에 글자가 쓰여지고 나면 자동으로 다음 행으로 커서를 넘기는 것을 자동 개행이라고 부르고, 강제 개행은 엔터를 쳤어. 엔터를 쳐서 다음 행으로 커서를 넘기는 것이라고 알려줬죠. 그죠? 얘는 문단이 뭐가 되죠? 구분이 되버리죠. 그죠? 세 문단이 되는 거죠. 세 문단. 위에 거는요. 위에 거는 그냥 하나의 연결된 문단이죠. 그죠? 자, 한글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 한글은 좀 다른데요. 영어는 보세요. 이게 자동 개행이 될 때, 우리 이제 E까지 치고 D를 쳐가지고 자동 개행이 될 때, D를 쳐가지고 자동 개행이 될 때, 콤바인 그 E까지를 위에 남겨두지 않고 이 D 때문에 위에 써져 있는 7글자가 통째로 넘어와 버려요. 그렇죠, 그죠? 다시요. 여기서 D 하나만 추가됐을 뿐인데 앞에 썼던 7철자가 영어 알파벳이 통째로 다음 줄로 넘어와 버려요. 이런 기능을 영어 문단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용어는 이제 새로 알려주는 용어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 용어는 뭐라 부르냐면, 워드랩이라고 불러요. 워드랩. 워드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영어 글자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의 단어가 쓰여지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 영어 문단의 행 끝에서 아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죠, 그죠? 행 끝에서 하나의 단어가 쓰여지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단어를 자르지 않고 단어를 통째로 다음 행으로 넘기는 기능. 이게 워드랩이에요. 워드랩. 됐죠? 자, 워드랩이 뭐다? 자, 이대로 볼게요. 영어 문단의 행 끝에서, 행 끝이죠. 지금 그죠? 콤바인 E까지 쳤고요. 행 끝에서 E까지 쳤고 D를 치고 싶은데 하나의 단어가 통째로 쓰여지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이 경우죠. D를 써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죠. 그죠?
이 경우에는 얘를 남겨두고 D만 1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통째로 다음 줄로 넘겨버리는 거죠. 이게 워드랩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워드랩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이만큼 공간이 여기에 다음 줄로 넘어가니까 여기에 이 첫 번째 행에는 남아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다면 지금 여기가 이만큼이 지금 공간이 여백에 남아 있는 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줄줄줄 써지면 얘가 양쪽 정렬인 경우에 양쪽 정렬이라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양쪽 정렬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만큼 비어 있으면 양쪽 정렬이 아니죠. A가 어쨌든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A가 여기 양쪽 정렬이라면 A가 어쨌든 여기에 와야 돼요. 그러면 A만 여기에 당기면 여기에 공간이 이만큼 비어 있잖아요. 그죠? 보기 싫겠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 이 공간들을 어디에다가 나누냐면 여기 비어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 얘네들한테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마치 이만큼의 공간이 어디 다 뭐 없었던 것처럼 조금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콤바인 하고 D를 쳤더니 여기 간격이 조금씩 넓어진 게 보이나요? 원래보다 조금씩 넓어진 게, 자, 다시 볼게요. 여기, 특히 여기, 뭐, 여기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요만큼이었는데, 자, 여기다가 D를 딱 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공간. 네, 아까보다 여기 훨씬 넓어졌죠. 그죠? 네. 자, 요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문균등이라고 불러요. 영문균등. 자, 요거는 워드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문단에서 양쪽 정렬인 경우. 이게 왼쪽 정렬인 경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양쪽 정렬인 경우, 워드랩이 생겨서 생기는, 때문에 생기는 공백을 다른 스페이스에 공평하게 나눠줘서 공백이 크게 생겨 보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영문균등 기능입니다. 네, 이게 양쪽 정렬인 경우에만 생기죠. 왼쪽 정렬인 경우에는 어차피 공백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레그드가 되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영어 글자인 경우에는 통째로 넘기는 게 기본이어서 워드랩을 시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자, 문단 모양을 한번 다시 봅시다.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보면 줄 나눔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자동 개행을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글은 글자 단위예요. 음절 단위로 줄 나눔을 해요. 자, 우리 다시 한글 문단을 보면 여기가 첫 번째 제자고 요 제라는 말을 쓸 때 이게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절 단위로 잘라서 다음 줄로 넘겨버리죠. 그죠? 여기, 다음 여기 보면 강행됐다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인데도 강행 따로 됐다는 따로 이렇게 가도 우리는 한글을 읽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이게 글자가 잘라지면 음절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는 뭐 음절이 뭐 어떤 거는 철자가 4개인 게 하나의 음절일 수도 있고 하나가 하나의 음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통째로 넘기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예, 한글은 글자 단위고 영어는 단어 단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고요. 자, 영어 문단에서 단어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만 글자 단위로 넘기고 싶어.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되게 돼요. 아까 우리가 치기 전에 컴바인에서 E까지 돼 있던 보이죠? D가 따로 넘어가 있죠. 그죠? 영어가 문단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정말 읽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공백이 막 많이 생기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이픈을 쓰는 방법은 있어요. 이렇게는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음절 단위로 끊어서 하이픈을 연결하고 다음 줄로 넘겨요. 그러면 요게 컴이라는 음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인드.
그리고 이 하이픈이 있으면 아, 이어지는 단어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읽기가 조금 더 쉽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영어는 이렇게 쓰고요. 한글은 기본이 글자 단위로 다음 줄로 넘기는 거죠. 그죠? 근데 한글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어절 단위로 넘기는 게 있기도 합니다. 어절은 그 공백과 공백 사이에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뭐 조사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서술어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어절 단위로 마치 영어처럼 어절 단위로 넘길 수도 있어요. 자, 이 문단에서 한번 보죠. 여기 제가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그죠? 자, 어디로 가냐면, 절 해서 설정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아까 제자가 있었는데 다음 줄로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문 균등이 생겼죠. 이 영문 균등이라는 건 영어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 글자가 그 어절 단위, 단어 단위로 넘기다 보니까 이거 용어가 영문 균등이라고 생겼는데 한글에서도 역시 어절 단위로 얘를 다음 줄로 넘기니까 이런 영문 균등이 워드랩도 생겼고 영문 균등도 생겼죠. 그죠? 근데 한글은 이게 기본이 아니라는 거죠. 글자가 기본이고 영어는 단어가 기본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뭘 볼 거냐면 두 개 남은 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뭐 문서 한 장짜리 문서를 쓸 때 제일 마지막에 이런 거 쓰잖아요. 뭐 어쩌고 안녕하십니까, 뭐 십니까, 어쩌고 뭐 인사말 쓰다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 학교 거 같은 이천세무 고등학교 이렇게 예, 글자를 써서 얘를 가운데 정렬 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얘를 글자를 보통 좀 크게 하죠. 가정통신문 이런 거 보면 20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요게 이렇게 띄우고 싶어요. 이렇게 막 띄우고 싶어요. 이렇게 띄우고 싶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거를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문단 모양에서 요거 보이죠? 배분 정렬이라는 거 보이죠? 요거 이용해가지고 설정 누르면 그냥 쫙 벌려져요. 지가 모든 글자를 공평한 공간이 생기도록 쫙 벌려줍니다. 이게 뭐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배분 정렬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너무 가생이로 빠졌다. 나는 이자가 한 요 정도에 오고 교자가 한 요 정도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이용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 여백을 한 40포인트 정도 주고 한 60포인트 정도 주고 60포인트는 그 10포인트짜리 글자 6개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도 60 정도로 줬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오므라들죠, 그죠? 그래 이렇게 해서 내분 정렬을 이용을 하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이럴 때도 이용을 하면 되지만 또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표에서 얘를 참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이런 표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문단 보고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그죠? 자,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본, 싱가폴, 방글라데시. 자, 글자의 개수가 다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럴 때, 요 끝에 국, 본, 폴, 시, 이게 좀 라인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하는 게 이거를 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맞추는 건데, 이게 사실 딱 맞추기가 지금 본자도 살짝 오른쪽으로 갔죠, 그죠?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안 맞죠, 그죠? 싱가포르는 두 개씩 하니까, 스페이스를 두 개씩 넣으니까 모자라고, 세 개씩 넣으니까 튀어나가고,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요? 배분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죠. Alt T 누르고, 요거 설정해주면 이렇게 쫙 맞아지죠. 아주 간편하죠, 그죠? 자, 배분 정렬과 그 옆에 있는 나눔 정렬의 차이는 여기에 스페이스가 만약에 있었다면, 자, 여기에 얘를 일단 양쪽 정렬로 바꾸고, 여기에 만약에 스페이스가 여기 있었다면, 똑같은 대한민국을 해볼게요. 국을 했을 때 스페이스가 있는 애와 없는 애의 차이점이 생겨요. 나눔 정렬을 두 개를 해보면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만 쫙 펼쳐져요. 스페이스가 없으면 아예 펼치지도 않죠. 그죠? 여기가 스페이스가 있으면 쫙 펼쳐지죠. 여기도 스페이스가 있으면 쫙 펼쳐지죠.
만약에 여기도 스페이스가 있다면 공평하게 펼쳐지겠죠. 그죠? 그래서 배분 정렬은 스페이스가 있든 없든 무조건 공평하게 펼쳐주는 거고, 나눔 정렬은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만 펼쳐준다라는 거. 예, 그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문단 모양에서 하는 정렬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 아까 잠깐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자, 이 문단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정렬을 다 만들어 놓고 할게요.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우리가 여기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 부분을 우리는 왼쪽 여백이라고 부르죠. 그죠? 문서 여백에서 종이 여백에서 왼쪽 여백, 이쪽을 오른쪽 여백이라고 부르죠. 그죠? 우리가 여기 F7번 눌러가지고 만들었던 편집 용지에서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문단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 문단은 좀 더 왼쪽과 오른쪽 여백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수정을 하면 통째로 다 바뀌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문단만 뭘 해주냐면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줍니다. 그러면 이 문단만 좀 좁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좀 더 많은 여백을 이렇게 확보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게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들여쓰기와 내어쓰기가 있습니다. 들여쓰기는 어떤 거냐면 이 여러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단인 경우에 나머지 행보다 첫 번째 행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내어쓰기, 들어가 있으면 들여쓰기예요. 자, 두 개의 문단을 동시에 놓고 보면 알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문단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들여쓰기를 좀 확 표가 나게 40포인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고요. 자, 두 번째 문단은 내어쓰기를 해서 40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요거는 들여쓰기고 요거는 내어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는 여기 눈금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금자 한번 보세요. 아이고. 자, 여기 눈금자를 보면 이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첫 번째 줄을 나타내는 거고 요게 나머지 줄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줄이 요걸 움직이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모양이 바뀌기도 하죠, 그죠? 요거는 내어쓰기입니다. 양쪽이 아래 위가 달라졌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이 지금 없는 상태는 이렇게 보이고요. 눈금자에서 여기가 왼쪽 여백 부분이 되겠죠. 종이 여백 부분이 되겠죠. 종이의 왼쪽 부분이 되고 여기가 종이의 오른쪽 여백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 본문이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본문이 끝이 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문단 여백을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준 경우에는 눈금자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눈금자가 이렇게 가 있고 눈금자에 요 여백 표시가 여기 가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살펴봤고요. 자,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는 이런 경우에 많이 쓰게 되겠죠. 어떤 경우냐면 뭐 이런 거 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써보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죠. 요거를 이렇게 이 가 밑으로 이날 이자와 제재의 제자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맞추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단이 이거 따로죠. 따로따로 문단이 생겨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또 엔터 쳐가지고 이거 이렇게 밀어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문서에 만약에 여백이 바뀐다면 이거 F7번 눌러서 이 여백이 예를 들어서 이게 40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하면 이 모양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커서를 놓고요. 여기를 커서를 놓고 우리가 뭐 해주면 된다? 내어쓰기를 해주면 돼요.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20 정도를 한번 해줘 봅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네요. 우연히 얼추 맞았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얼마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막 처음에 30을 했더니 뭐 길고 너무 길어서 15를 했더니 너무 짧고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이 E자에다 커서를 놓고 뭐 Shift 탭 누르면 딱 맞아져요. 이럴 때 내어쓰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잘 알아두세요. 여기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이제 문단 모양에서 줄 간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간격.